여수시 의원 23명이 수행공무원 17명을 대동한 채 1억 3천만 원이나 드는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수를 떠나는 모습을 취재진에게 들키자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개발이 지지부진한 광주 어등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신세계와 롯데가 해당 부지의 개발 의향을 나타내는 가운데 오는 22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겨울철 도로 위의 시한폭탄, 블랙아이스를 방지하는 기술이 실제 도로에 적용됐습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내년 전남의 메가 이벤트인 전국체육대회가 3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포 주경기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전라남도도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붐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연말 어수선한 틈을 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수행 공무원까지 대동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원 23명에 수행 공무원 17명을 합쳐 모두 40명입니다. 떳떳하지 못했는지 연수단은 취재진을 보자 달아났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일본으로 연수를 떠나는 여수시 의원과 공무원들입니다. 너무 나를 미쳐. 그런데 갑자기 시의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공무원은 서둘러 택시를 타고 자리를 뜹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007 작전을 펼치듯 약속 시간을 뒤로 미루고 출발 장소도 바꾼 겁니다. 취재진 전화도 받지 않다 30분 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그게 왜? 하면서 못하는 게 여기로 왔다니까요. 어제와 오늘 여수시 의원 23명이 유럽과 일본, 베트남으로 짧게는 엿새, 길게는 열흘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들이 대동한 수행 공무원은 무려 16명에 이릅니다. 마이 산업도 볼 수가 있고 크루즈 시설이라든가 해양 항만 시설, 웰리스 산업,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일본이더라고요. 연수 일정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일정표를 보면 죄다 관광 일색입니다. 대부분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해당 국가의 단골 관광지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40명이 쓰는 예산은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가까운 실천 보고라도 시민사회에 공개했으면 좋겠고. 전남도 의회와 순천시 의회는 연말 경기 침체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연수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복합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선점전이 본격화하면서 어등산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롯데가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의지를 밝히면서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어등산 개발 사업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포문은 신세계가 열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 8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부지에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을 완전히 아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상권 규모에 맞는 메모단 쇼핑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등산을 비롯해 우치공원, 본촌 산단 내 롯데칠성 공장 등을 둘러본 롯데쇼핑도 이달 중 복합쇼핑몰 투자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입니다. 오는 22일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2심에서도 승소한다면 서진건설의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를 통해 어등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늦췄다가는 또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서진건설이 거듭 상고의 뜻을 밝히고 있어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인사는 이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옛 전방 일심방직 부지와 함께 복합 쇼핑몰 최적의 입지로 떠오른 어등산. 17년간의 헛바퀴를 멈추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증액 없이 2023년 본 예산을 의결한 광주시 의회 재차 유감을 전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간부 회의에서 어제 시의회 의결이 있었지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옳지 못했던 점을 느꼈고
그 점은 심히 유감스럽고 아쉽다며 결코 쪽지 예산이라든지 우선순위 심의 없는 예산이 편성돼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참여자치 21은 시의회를 향한 강 시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행정을 감시하는 시의회 역할을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가치관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많은 인명피해 사고를 낳아 겨울철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최근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실제 도로에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순천의 한 도로에서 시외버스가 마주오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 속에 도로에 내린 비가 살얼음을 형성하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입니다. 이와 같은 겨울철 미끄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전남의 도로에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성의 한 도로 400m 구간에 결빙을 방지하는 특수 포장재가 입혀져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체가 개발한 이 포장재는 도로의 어느 점을 영하 6도까지 떨어뜨려 영하의 기온에도 빙판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바닷물 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포장체 자체를 그 바닷물하고 똑같은 염화물을 5% 이상 함유함으로써 그 빙점 자체를 영하 6도 이하로 낮추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해당 공법은 기존 도로의 시공이 가능하며 미끄럼에 대한 저항성이 일반 도로보다 최대 6.5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존 제설제의 사용량을 줄여 차량의 부식을 막고 열선 포장에 비해 공사비가 5배 이상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상습 결빙 구간과 교량, 터널 진출입구 등 도로에 해당 공법을 적용하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여수 도심에서 대형 화물차가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으면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여수시 안산동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나 시내버스 승객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 앞 주차 차량들까지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전남의 메가 이벤트인 전국체육대회가 3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포주 경기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전라남도가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붐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주경기장이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원형의 경기장 주건축 공사가 완료됐고 관람석과 보조 경기장 등도 모습을 갖췄습니다. 지상 3층 규모의 경기장 공정률은 68%로 앞으로 트랙과 잔디 식재 등 내부 시설물 설치 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모든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7월까지는 시운전과 중공검사를 득하도록 하고 7월 말이나 8월경에는 포레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8년 여수 개최 이후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막을 300일 앞두고 대회 준비와 붐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체전은 개최지 목포를 중심으로 도내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됩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138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U20 월드컵 개막식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박명성 연출가를 총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까지 운영되는 전남 방문의 해와 발맞춰 관광, 문화, 스포츠가 어우러진 축제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대회 기간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찾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숙박과 교통 등에서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화합과 감동, 희망의 전국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친절과 정성으로 국민 감동체전이 되도록 하고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남 관광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내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제43회 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열립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현 정부의 지역 정책을 이끌어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주목할 부분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국세와 심지어 상속세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무엇보다 관련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국의 지역 민영방송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주목했습니다. 핵심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국세와 상속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공급을 위해 교육자유 특구도 지정해 지자체와 지방대가 공동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면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관련법 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만약에 금년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5년 정도에 시행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 소멸과 생존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한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게 됩니다. 특별법 마련을 위해선 지역의 여론 형성이 중요한 만큼 전국 9개 지역 민영방송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으로 정책 포럼과 세미나 등도 준비 중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어떤 균형 발전과 또 지역 문화의 창달, 또 전통 문화의 개성 이런 것들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들과 함께 지방분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제대로 끌어내겠다는 의지와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입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광주 광산구지부가 비노조원의 승진 배제를 광산구에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는 어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의 면담에서 내년 1월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을 승진해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요구안이 광산구청 내부 게시판에 공개되자 공무원 간 입장차가 나타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노조의 요구는 존중하지만 인사는 기존 원칙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가 광주시 출연기관들이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예산을 내년도로 2월 편성하던 관행을 깨고 전액 반납토록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관련 법상 출연기관의 불용 예산은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그동안 불용 예산을 차기년도 세입으로 잡고 다시 쓰던 관행을 파기하고 전액 반납토록 조치했습니다. 올해 운영비와 사업비 중 불용 예산이 남은 광주시 출연기관은 10곳으로 금액은 30억 원에 이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1인당 6만 원씩 졸업 앨범비를 지원하고 초중 고등학생 모두에게 현장 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현장 체험학습비는 초중고생 3만 원이고 수학여행비는 초등 15만 원, 중등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또 장애 학생을 위해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사회 적응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일신철강 김봉주 대표와 임직원들이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9회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에 공이 많은 기업들이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광주광역시는 오늘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갖고 8억 달러 수출 실적을 올린 한국알프스와
500만 달러 수출에 성공한 주식회사 아이지스 등 광주 지역 기업 30개사의 수출탑을 수여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는 반도체와 자동차, 금형 등 광주 지역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